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과교정이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즉 왼쪽 눈 위쪽으로 흰자기가 보일 만큼 눈이 부릅떠지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한시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불편하고 또 안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과교정이 되는 걸까요?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그냥 쌍꺼풀만 수술한다면 과교정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 뜨는 근막을 조절하는 수술을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교정이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쌍꺼풀 수술만 했지 눈 뜨는 근막을 손대는 안검하수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을 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술하면 이렇게 과교정 될 리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눈이 덜 떠지면 더 떠지지 더 떠지게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눈매 교정 수술 처음 만들어서 20년 이상 수술하고 있는데 그때 제 지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매 교정 수술 때문에 재수술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믿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지나 보니까 재수술을 받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냥 뭐 눈꺼풀이 늘어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이 불가피한 절박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눈 뜨는 근막을 손대는 안검하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은 충분히 그 기술을 공부하고 습득한 다음에 시술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런 수술이 있다 뭐 한번 세미나에서 한번 들어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탁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눈 수술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보다는 그런 정보 공유나 그런 기초 바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저한테 재수술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어떻게 고치냐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과교정된 경우라면 재수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교정되면 되게 같은 병원에서 한두 차례 더 수술 받고 더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수술 받는 동안 눈 뜨는 근막인 상하 건근막은 다 찢어져서 없어지고 이 부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눈 뜨는 근막이 이렇게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떴다 감았다 하는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수술을 몇 차례 하면서 이쪽에 있는 눈 뜨는 근막을 전부 손상시키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로 제가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요. 지금 몇 차례 수술로 지금 눈이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물론 뜨고 감는 것이 다 안 되죠.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눈 수술은 쌍꺼풀 수술까지는 저는 글쎄 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몰법, 절개법. 그렇지만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 수술은 상당한 많은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위험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쉽게 시술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눈매 교정을 시도한다고 쌍꺼풀 수술할 때 눈 뜨는 근막을 일단 한번 뜯으면 즉 분리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원상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즉 눈을 제대로 떠지게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지 뜯지 않고 수술하면 최소한 대칭도 어느 정도 맞고 약간 졸려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눈 뜨는 근막을 건판에서 분리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그만큼 눈 뜨는 근막을 손을 댈 때 저도 긴장감을 갖고 항상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교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막을 잘라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떠지는 정도를 잘못 조절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눈 안쪽에 부채살처럼 여러 병풍처럼 펼쳐진 여러 조직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과교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과교정이 되면 다시 실만 부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눈썹 위에 있는 이 건판, 이 연골 조직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하고 나서 2달 정도 경과한 다음에 대칭이 잘 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양쪽 끝단까지 망가지게 되면 아무리 여기 실을 풀어도 올라갑니다. 마치 풍선이 우리가 왜
기구 같은 거 사지 않습니까? 기구를 땅에 실로 묶고 하는데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눈꺼풀이 부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눈을 뜨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부력과 비슷한 작용이겠죠. 양쪽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한도 끝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그런 거, 저거 어떻게 보면 제 수술 노하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과기종된 거 결코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시술 자체가 개념을 떠나서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뭐 수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기종된 분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과기종되는 그런 수술을 받을 때는, 즉 눈 뜨는 근막을 손으로 수술 때는 상당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